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 시에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별 생각 없이 클릭하는 파일과 폴더가 되겠죠. 파일과 폴더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일과 폴더의 사용과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C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음악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문서 파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도 있겠죠. 이런 파일 종류마다 각각 다 다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기능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우선 텍스트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와 인쇄 편집이 나오게 되는데요. 열기와 편집 부분은 이 문서를 작성한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메모장으로 작업한 파일이기 때문에 열기와 편집을 하게 되면 메모장이 열리게 되겠죠. 워드패드로 작업한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열기하게 되면 워드패드가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그 파일을 생성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이유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메모장으로 작성된 이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메모장이 열리게 되지만 그 아래에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를 선택하게 되면 메모장으로 작성한 파일도 이렇게 워드패드로 열리게 되겠죠. 이것은 연결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열어주는 거고요. 매번 열 때마다 열리는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변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거죠. 워드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메모장에서 작성이 됐지만 워드패드로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메모장과 연결을 해볼게요. 자, 변경 누르시고 여기서 메모장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아이콘 모양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사진 같은 걸 보실 때 이 사진 파일이 이렇게 썸네일로 미리 보이지 않고 아이콘 모양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프로그램을 사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버튼 누르시면 여기 사진이라고 있죠. 자, 만약에 사진 썸네일이 안 보이고 아이콘만 나오는 경우는 RC라든지 꿀뷰라든지 이런 사진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연결 프로그램이 사진일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결 프로그램을 사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썸네일이 사진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압축하기라고 나오죠. PC.zip으로 압축하기와 PC.7zip으로 압축하기 두 가지가 나오죠. 7zip은 압축의 한 종류예요. 제일 위에 있는 PC.zip으로 압축하기는 윈도우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윈집이라고 하죠. 그걸로 압축하는 것이고요. 7zip도 그런 종류인데 밑에 보면 반디집으로 압축하기라고 나오죠. 자, 저는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이용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설치를 할 경우 그 유틸리티와 연관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압축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쓰실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가 다 뜰 거예요. 다른 앱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블 클릭할 때마다 해당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버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어도비 PDF로 변환이라고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벳이라는 어도비에서 나온 PDF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도비 PDF로 설치를 하게 되면 PDF로 간단하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PDF로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아크로벳이 실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로 PDF로 넘겨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펜더로 검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파일이 좀 불안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불안해서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드라이브 전체를 검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당 파일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폴더도 마찬가지죠. 자, 파일이나 폴더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검사를 해주죠. 자, 검사를 1초 했네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협이 없다고 하죠. 자, 폴더도 한번 볼까요? 폴더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검사를 하죠. 자, 이것도 1초밖에 안 걸렸죠? 5개 검사했습니다. 위협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좀 불안한 폴더나 파일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줄 하단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를 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자, 그때 그 USB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 할 경우 그 USB를 여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 꽂았을 경우에는 절대 열지 마시고요. 일단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내 PC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USB 메모리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이때 절대 열지 마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USB 메모리를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현재 위협이 없다고 하죠. 자, 이제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들을 USB에 담아서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본인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꽂으셨을 경우 외부에서 한 번이라도 이용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액세스 권한 부여라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을 할 경우에 특정 사용자에게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계정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권한을 잘못 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 데서나 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내기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팩스 수신자라고 있죠. 여러분 PC에는 기본적으로 팩스 수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팩스 모뎀 또는 서버를 선택하라고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 팩스 모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바로 팩스를 보낼 수가 있죠. 자, 인터넷으로 팩스 모뎀을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팩스 모뎀입니다. 이 팩스 모뎀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전화선을 꽂게 되면 팩스 기기가 따로 필요 없이 컴퓨터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 있죠. 이 팩스 모뎀의 장점은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팩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따로 팩스 기기를 살 필요 없이 이 컴퓨터에 팩스 모뎀만 설치하시면 컴퓨터에서 팩스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이 쓰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고요. 텍스트 문서일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팩스가 뜨죠? 여기서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제에 전부 입력을 해서 팩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주 팩스를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 쓸 일이 있는 분들은 매번 문구점에 찾아가서 보내고 하지 마시고요. 팩스 모뎀 설치하시면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라든지 그 다음 USB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내는 거죠. 파일 복사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바로가기가 있죠. 이 바로가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새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서라든지 또는 자주 열어봐야 하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바로가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폴더 안에 전부 넣어두는 거죠.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내 자료라고 쓰시고 이렇게 파일들을 전부 넣겠죠. 자, 다 넣으신 다음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따로 저장을 해놓고 이거의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꺼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가기만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바탕화면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한번 해볼게요. 내 PC 열어서 여기에 C 드라이브가 있죠. C 드라이브 여신 다음에 이 폴더에 바로가기를 우선 만듭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바로가기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가기가 하나 생겼네요. 자, 이제 원본은 끌어다가 여기 있는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놓는 거죠. 자, 복사됐죠? 이제 이 바로가기만 바탕화면에 나와 있으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열면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되니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가끔 보면 바탕화면에 파일을 수십 개, 수백 개씩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퓨터가 많이 느려져요. 그리고 컴퓨터에게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이 방식대로 이용을 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는 용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꺼내놓더라도 영향을 주지가 않겠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죠. 그런 것들은 특히나 바탕화면에 꺼내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음악 파일을 한번 눌러볼까요?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mp3 파일일 경우에는 위쪽에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목록에 추가,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윈도우에는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기본적인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죠. 이게 미디어 플레이어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치로 캐스트라고 있죠. 이 장치로 캐스트 부분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루투스 장치가 일반 데스크탑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죠. 보통 노트북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데스크탑은 블루투스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블루투스 동굴이라는 걸 설치를 해주시면 되죠. 인터넷에서 블루투스 동굴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이 있죠. 자, 이것을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루투스 동굴은 마트 같은 데 가셔도 있고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전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블루투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블루투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소에서 하나 구매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블루투스 동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 데스크탑은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경우가 잘 없죠. 거의 랜선으로 연결을 해서 인터넷 이용을 하시는데 위치상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동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와이파이도 제가 필요해서 하나 사놨던 건데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하나에 3,000원씩인데 이것만 이용을 하셔도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가격대도 저렴하고 하니까 데스크탑에 선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동굴 하나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무선으로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 동굴을 USB 단자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만 맞으면 되겠죠. 여기에 그대로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벌써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죠. 연결됐다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설정만 해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윈도우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 장치를 누르시게 되면 장치 추가와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일단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에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추가할 디바이스 유형 선택하라고 합니다. 블루투스라고 해서 마우스, 키보드, 펜, 오디오 및 기타 유형 블루투스 디바이스죠. 자, 이거 선택을 하시면 디바이스 추가를 하게 되고요. 해당 디바이스를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때 블루투스 장치를 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이걸 하기 전에는 꺼놨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장치를 켜게 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블루투스 장치를 추가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목록의 추가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들을 여러 개를 놓고 계속 이어서 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당 음악들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쉬프트로 원하는 음악들을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목록에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 음악들이 전부 추가가 돼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겠죠. 자주 들으시는 음악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목록에 추가해서 하나로 묶어서 플레이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영상의 경우인데요. 영상의 경우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장치로 캐스트라고 하나 더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는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TV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장비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을 하면 이 영상이 TV로 나오게 되겠죠. 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한다고 나오고요. TV에 어떻게 하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만 해주시면 다른 거 플레이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캐스트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눌러볼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나오죠. 새 비디오 만들기, 사진 편집, 그림판 3D로 편집,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새 비디오 만들기는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서 이 사진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줄 수 있죠. 지금은 사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얹기만 하면 바로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편집도 간단하게 가능하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사진 편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다든지 또는 사이즈를 조절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간단한 밝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컬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도, 가장자리 어둡게, 색상 조절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사진 편집을 위해서 거창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 윈도우 자체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수정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판 3D 편집이 있죠. 자, 이걸 주시게 되면 윈도우 그림판에서 지금 사진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사인도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진의 경우에는 회전 같은 경우는 꼭 그림을 열지 않아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회전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이걸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가로 사진으로 찍었는데 세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는 썸네일 보시고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회전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사진을 열어도 회전된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프로그램이나 또는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파일을 열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워드패드 문서인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인쇄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인쇄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 출력 저장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프린터 해줄 수 있어요. 파일 이름 지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바로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폴더를 선택을 하지 않고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폴더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바로 가기라고 있어요. 자, 이 바로 가기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주소로 바로 가는 바로 가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이비96 사이트로 왔는데요. 자,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도 상관이 없고요. 어디든 원하는 주소가 있으면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항목 위치 입력 부분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니다.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죠. ib교육닷컴이라고 썼어요. 마침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죠. 자, 이 아이콘은 뭐죠? 저는 크롬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롬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바로가기 표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바로가기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사이트에서 이렇게 북마크 같은 걸 하셔도 되겠지만 이 북마크를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이트를 또 보여줘야 할 때는 북마크를 전달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주소를 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가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그 사이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주 가는 사이트들이 있을 경우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런 바로가기만 쭉 모아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쓰지는 않는 기능이 되겠지만 압축 파일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배워두도록 하세요. 자, 압축 파일을 하나 그냥 만듭니다. 자, 이렇게 zip 파일로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당연히 비어있는 파일이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용량도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 있으면 선택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작업 선택하라고 하죠. 현재 파일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이 추가가 돼요.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파일이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이런 파일들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자주 한다거나 저장을 하다 보면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지기 전에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해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이동할 때도 이 압축된 파일만 가지고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신 다음에 원하는 파일만 또 바깥으로 꺼내면 되겠죠. 마치 압축 프로그램을 폴더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여러분도 사진이나 문서 같은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폴더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에 즐겨찾기의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겨찾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죠. 자, 이것은 탐색기를 엽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전부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폴더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른 폴더를 또 자주 사용하면 그 폴더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나는 항상 나오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 즐겨찾기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즐겨찾기에 고정한 그 폴더에는 이렇게 앞쪽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폴더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 폴더는 항상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항상 열어보는 폴더나 자주 이용하는 폴더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고정을 해두시면 파일 탐색기만 여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파일이나 폴더 복사인데요. 이거 복사하실 때 이렇게 들고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해볼까요? 자,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요. 붙죠?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꼭 들어다가 움직이고 이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카피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파일 이동, 폴더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폴더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와 상관없고요. 외부 저장 장치도 상관없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본이라고 해서 파일이 하나 더 생기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파일과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무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